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가짜 수익을 진짜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눈탱이 맞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초반부터 찍으려다가 망설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변에 사무장님들하고 실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기가 사실 저도 부담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해보고 등기 수수료들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사무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견적서를 딱 받아보면 항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법무사 비용을 적정한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셀프로 등기를 했을 때 나가는 비용하고 법무사를 대행해서 나가는 비용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법무사 수수료로 추가되는 비용들인 거예요. 어디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 법무사 비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 가지만 알아도 눈탱이 맞지 않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칠 때 법무사한테 입금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자세한 취득세는 기장톡톡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계산까지 한번 해보시려면 부동산 계산기 가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1.1%에서 3.5%의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취득하는 물건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억이 초과되면 1.1%를 넘어가게 되니 세율을 꼭 확인하셔서 이 취득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취득세로 눈탱이 치는 법무사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채권을 사서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이 채권을 당일 할인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200만 원치를 사게 되면요, 바로 당일 할인된 할인율 보통 8에서 9% 됩니다. 그 할인된 할인율로 팔게 되면 18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돼요. 200만 원과 180만 원의 차이인 이 20만 원이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주택채권 매입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 법무사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 혹은 주택채권이라는 항목으로 금액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은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금액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의 퍼센테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괴리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더보기 링크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 직접 가셔서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계산이 되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인데요,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우리는 사업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각에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법무사 견적서에는 주택 채권 매입액이라는 게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금액의 1%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에 1%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치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보통 채권은 당일 매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요즘 할인율이 보통 8에서 9% 하니까요, 이 120만 원의 채권을 당일 매각하게 되면 11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액인 이 10만 원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텐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면 엄청 복잡하게 되니 계산이 쉽도록 제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출 금액의 0.1%, 즉 대출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실비 성격의 등기 수수료, 우편료, 말소 비용 등 기타 비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말소 비용이고요. 이거는 건당 7,200원씩 나가게 돼요.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라고 해서 18,000원이 나가고요. 이것도 말소 건당 4,000원씩 나가게 됩니다. 우편료도 내야 하거든요. 두 건에서 12,000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수수료가 33,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기타 비용들은 다 합쳐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비용들이에요.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모든 비용들은 법무사 수수료와 대출중개 수수료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정 보수료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리지 않은 비용들은 항목별로 펼쳐서 수수료들을 커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견적서를 딱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항목은 첫 번째로 취득세고 두 번째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입니다. 3번의 실비 성격의 비용들은요 8에서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나머지 금액들을 합쳐서 대출금 1억이면 60만 원이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만약 2억이다 그러면 65만 원 정도가 평균값이고요. 대출금이 3억이다 그러면 70만 원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기장톡톡의 대표님들도 평균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가면 할인을 요구하시거나 대출 조건이 좋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사 비용을 언제 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보통 눈탱이 맞는 경우는 대출 자서가 다 끝나고 잔금이 납부하기 일주일 전쯤에 법무사 견적서를 딱 날려줍니다. 거기에는 취득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제외하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다른 대출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를 이용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눈탱이 치는 법무사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 나쁜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눈탱이 치는 법무사 사무실들이 한두 군데씩 있어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를 미리 달라고 하세요. 물론 사무장님들마다 실장님마다 다른데요. 견적서를 미리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워낙에 많잖아요. 안 준다고 뭐라 하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대출 승인을 2군데 이상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찮지만 자서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도 나머지 대출 자서한데 취소하면 돼요. 잘못했다가는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눈탱이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법무사 비용은요 취득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만 잘 계산하면 됩니다.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평균 수수료는 60만 원이에요. 대출 조건이 현저하게 좋다면 추가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견적서는 미리 받아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2개 이상 대출 승인을 받고 자서를 해놓으세요. 사실 이 법무사 수수료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세한 설명도 어렵고 설명에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의 몇 프로 정도가 법무사 수수료가 적정하다 이렇게 배우고들 하거든요. 사실 그 몇 프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드린 부동산 계산기에 가셔서 취득세와 국민주택 채권 계산하는 게 상당히 쉽거든요. 이 2개만 딱 계산하신 다음에 내가 받은 법무사 견적서랑 비교해서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셔야 눈탱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항상 우리 매매사업자 대표님들이 롱런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표님 한 분 한 분 직접 담당하고 직접 경매까지 하는 회계사와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